수업이 결국 관계의 답이다. 한강 작가님, 감사해요. 2024년 10월 졸업한 제자로부터 도착한 카톡 안부 메시지들. 선생님, 오랜만에 연락드리네요. 얼마 전에 한강 작가님께서 노벨문학상 타신 소식을 접하고 고2 때 고전 읽기 수업이 생각나더라고요. 소년이 온다 책을 읽으면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많은 고통을 공감할 수 있었는데 선생님 덕에 이런 책을 접할 수 있어서 감사 인사 드리려고 연락드렸어요. 잊을 수 없는 수업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얼마 전 한강 작가님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을 듣고 저한테 소년이 온다라는 책을 알 수 있게 해주신 선생님이 먼저 생각이 났어요. 선생님이 아니셨다면 소년이 온다라는 책도 한강 작가님도 모르고 살았을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어요. 저는 대학 생활하며 틈틈이 책도 읽으면서 지내고 있어요. 책을 읽을 때마다 책을 읽는 습관을 만들 수 있게 해주신 선생님 생각이 나는데 이번 기회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께 배울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이 나에게까지 나비 효과가 일어날 줄 몰랐다. 더불어 제자들의 메시지는 나를 2022년의 3월로 이끌어 주었다. 2022년은 20년을 중학교에서 근무하다가 고등학교로 옮긴 첫 해. 대부분 고등학교 수업 시수는 16 정도일 거라는 주변 선생님들의 말과 달리 실제 학교에 가보니 수업만 18, 담임 창체 시간까지 더하면 일주일 20시간이 내가 감당해야 할 수업 시간이었다. 특히 고등학교 2학년을 맡게 되어 과목도 문학 외에 고전 읽기 수업까지 있었다. 교재 연구만도 6시간이라는 극한의 상황. 한술 더 떠서 고전 읽기 수업은 교과서도 없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야 했다. 고전 읽기 수업을 하기 전에는 잠도 오지 않아 주변에 이 수업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선생님들을 수소문해 물어봤지만 뾰족한 답을 얻지 못했다. 그래서 같이 고전 읽기 수업을 진행하는 선생님들과 토의한 결과 학생들에게 가급적 책을 많이 읽는 경험을 제공하자고 마음을 모았다. 그래서 일주일 4차시 수업을 한 학기 한 권 읽기가 아니라 1인당 한 학기 3-4권 읽기를 목표로 잡았다. 처음엔 도서 목록부터 선생님들과 함께 정했다. 고전, 현대를 아울러 학생들에게 읽히고 싶은 작품을 다른 두 분의 선생님과 함께 각자 5권씩 추천을 받아 16권의 추천 도서 목록을 작성했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은 이 추천 도서 목록을 참고해 같은 책을 읽고 싶은 친구들끼리 모둠을 짜서 6시간 정도 독서 일지를 작성하며 책을 읽었다. 이때 매시간 학생들의 개별 독서 활동 전에 고전 5미닛이라는 완성도가 높은 5분 분량의 고전 영상을 들어서 감상 기록도 한 줄 메모 형태로 남기게 해서 다양한 책에 대한 흥미도를 높였다. 실제 학생들이 책을 읽을 때 교사도 함께 독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교사가 읽는 책에도 흥미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내가 보던 김동식 작가의 소설 회색인간, 세상에서 가장 약한 요괴가 어느새 학년 필독서처럼 되어 처음에 제시했던 도서 목록에도 없던 책이 학년 베스트셀러가 되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이렇게 개별적인 독서가 끝나면 같은 책을 읽은 친구들끼리 모여 책 대화를 충분히 나누게 하고 이것을 전지에 기록할 수 있게 해준다. 학생들의 사고는 제공하는 종이만큼 커진다는 말처럼 큰 전지에 자유롭게 생각들을 펼칠 수 있게 해주었더니 아예 바닥에 종이를 펼쳐놓고
책 내용을 확산해가는 모둠도 있었다. 이후 모둠별 기록 활동을 끝내면 모둠 안에서 정리한 내용을 친구들에게 설명할 사람과 다른 모둠에 가서 경청할 사람을 뽑아 월드카페 토론을 했다. 또 모둠별로 설명하는 사람과 경청하는 사람의 역할을 반 정도씩 나눠서 순회하는 모둠이 반 정도 돌아가면 역할을 바꾸게 해 모두가 설명과 경청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때 학생들이 어느 모둠에 가서 설명을 듣는지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아 교사가 칠판에 동선을 미리 그려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왁자지껄 시종일관 진지함과 웃음이 넘치는 월드카페 토론이 끝나면 모두머니 함께 모여 각자가 들었던 다른 책 내용 중에 인상적인 부분을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한다. 마지막으로 설명왕, 경청왕을 뽑아 설명왕에 뽑힌 친구는 앞에 나가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번 더 설명하게 해서 앉아있는 학생들이 보고 배우는 경험도 할 수 있게 해주었다. 책 대화와 월드카페 토론이 모둠 활동이었다면 개별 활동으로는 구술평가를 했다. 구술평가 항목은 오랜 고등학교 생활로 노하우가 많으신 송승훈 선생님의 노후란 나의 책 읽기 수업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 미리 학생들에게 10가지의 질문을 안내하고 책을 읽으며 질문의 답을 패들렛에 올려서 생각을 가다듬을 수 있게 했다. 이렇게 하면 구술평가 전에 학생의 글을 보고 교사가 첨언을 해줄 수도 있어 교사와 학생 모두의 배움이 깊어질 수 있다. 실제 구술평가는 제비뽑기를 통해 순서를 정하고 전체 발표의 부담감을 낮추기 위해 모둠별로 자리에 앉아 1분이라는 정해진 시간 동안 10개의 질문 중 2개를 뽑아 해당 질문의 답을 이야기했다. 친구의 답을 듣던 학생들 입에서 우와! 라는 탄성이 나오기도 하고. 하지만 이 구술평가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은 주목받지 못하던 학생의 재발견이라 말하고 싶다. 평소 학교 생활에 의욕이 없어 보이고 공부에도 흥미가 없어 보였던 학생이 자신이 원하는 책을 읽고 이야기를 하게 하면 내 입에서 무심코 "쟤가 걔 맞아?" 라는 말이 그냥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수업 후 성찰록에 쓴 어떤 학생의 글 하나. 고전 읽기 수업은 가뭄 든 고등학교 생활에 한 줄기의 물이다. 그 이유는 부담 없이 책 읽고 친구들과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다.